경찰이 지난달 1박 2일 서울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의 참여를 중단하면서 김문수 위원장은 MG노조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원칙적인 노동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열사정신 내려와요. 건설노조 사수하자. 열사정신 계속 진행. 네,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서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1박 2일 집회 등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인데요. 앞서 지난달 1일 노동절에 고 양회동 건설노조 제3지대장이 정부의 이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사망을 했죠. 이후에 도심 집회가 좀 이어졌고 또 여기에서 수사 대상이 된 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건설노조 간부들 양 지대장의 장례를 마친 후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기자회견 하루 만에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1박 2일 표현의 자유를 불법으로 매도해서 저희를 출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주로서 이것은 엄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 우리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일정을 맞춰서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다만 오늘 압수수색 현장에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이미 신고한 항의 집회를 진행을 했고요. 경찰도 사무실에 천천히 진입을 해서 이 컴퓨터와 이 수첩, 집회 기획서 등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현장에서 당신들 할 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뭐 일체 여기 있는 그 경찰들과 시비 대거리 할 필요 없습니다. 동지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민주노총은 열사정신 계승을 외치면서 정권 퇴진 기조로 돌아섰고요. 한국노총도 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면서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법에 근거한 노사정 대화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궈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광양 사태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네, 지금 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말한 광양 사태는요,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가 이 정수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얘긴데요. 노조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라고 했고 경찰은 정당한 대응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양측이 곤봉과 쇠파이프, 노조에 따르면 이거 쇠파이프 아니라 뭐 비상계단 지지대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들고 7m 높이의 망로에서 대치하는 모습 자체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당시 상황 보여드리려고 좀 최대한 편집 없이 보여드렸고요. 이 부상당한 노동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바로 최저임금위의 위원이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어제 최저임금위 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역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공식적인 대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경사노위가 모두 지금 진행이 어려운 상태인 건데요. 앞서 경사노위의 정상화, 즉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를 위해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교체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라면서요.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서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노동계를 아울러야 할 김 위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지난 광양 사태에서 경찰이 더 많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은 6발을 꼼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노조 사무처장은 3발을 꼼했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다친 거는 거의 관심 없습니다. 노조가 맞으면 이게 바로 조직적으로 300만 노동조합이 다 뭉쳐가지고 네, 김 위원장은 꼭 한국노총이나 이미 이 경사노위 틀에서 나간 민주노총과 대화를 해야 하느냐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노동계와의 대화 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MG노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밑바닥에 가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MG노조로 하는 새로 고친 노동조합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통령이 지금 회계장부 공개하라 이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해버립니다.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듣고 이 노동정책 재검토하라라는 건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 69시간 노동제로 불렸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MZ노조라 불렸던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주 69시간 노동 터무니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요.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초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을 일해야지라고 보통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결국은 노동 정책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셈인데요. 일단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측은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제안이 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이 출구가 없어 보이는 노정 관계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할 텐데요.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만 해도 노조 프렌들리, 아니 아예 노조의 친구를 자처했는데 지금은 뭔가가 꼬여버린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노총에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혹시 친기업 정부다, 반노동 친기업 정부다 이런 소리를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부터는 정부와 언론 간의 충돌 문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만들라 이렇게 권고한데 반발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KBS 사장입니다. 직을 걸었는데요. 본인이 전임 정부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제냐고도 물었습니다.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국민의힘, KBS를 향해 맹공을 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도 모렴치한 선전선동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소가 웃을 정도의 궤변이라면서 조건 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KBS를 민노총의 노영방송, 수신료 괴물로 키운 김여철 사장은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김희철 사장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정도의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짓을 키우려는 정치활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이 KBS 사장의 대응이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KBS가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결국은 이 정부 여당의 목적이 경영진 교체와 방송 장악이라는 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만약에 강행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KBS 사장 교체를 못 이루는 게 되죠. 강제 분리 징수를 철회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들의 검은 속내를 또 자인하는 셈이 돼버리죠. 네, 이 KBS 수신료 엄밀히 말하면 KBS와 EBS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월 2,500원입니다.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지금 의무적으로 내야 되죠. 사실 최근에 TV 시청자가 줄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다정해도 아마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른 채널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 제작진도 집에 TV가 없고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만 구독을 한다면서 이사를 갈 때마다 이 KBS나 한전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방송법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수신료 분리 징수 자체에 대해서는 꼭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수신료를 만약에 없앤다면 KBS의 광고를 그럼 허용할 것인지, 그럼 방송 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있겠죠? 아니면 약 6,20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혹은 이 KBS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KBS 수신료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요. 청와대를 급히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던 사례와 비슷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들을 해놓지 않으면 마치 용산 청와대 꼴이 난다는 겁니다. 막상 용산으로 가보니까 바로 하늘도 뚫리죠, 벽도 뚫리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공세에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돌파구 없는 노정 갈등, MG노조 대화가 대안, 수신료 분리 징수에 직 걸겠다는 KBS 사장, 사퇴해라 혹은 신의 한 수.